안녕하세요. 지혜의 취향입니다. 오늘도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르시시스트가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특별하다고 믿는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정말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단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일종의 심리적 전략일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심리적 이유와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애와 자아중심성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자신이 특별하고 뛰어나며 항상 인정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강하죠.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은 피해자처럼 행동할까요? 먼저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이미지의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완벽한 존재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따라서 자기 비판을 피하고 자신의 실패나 잘못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 역할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그들은 여러가지 심리적 이득을 얻습니다. 첫 번째, 동정과 관심입니다. 피해자 역할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동정을 느끼고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르시시스트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동료들은 그를 도와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정심은 나르시시스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려 합니다. 두 번째, 책임 회피입니다. 피해자 역할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타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예를 들어 한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직원들이 실수했을 때 이를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가며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상황을 자기 방어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세 번째, 자아 방어 기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자아 방어 기제입니다. 이 방어 기제는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무의식적인 전략입니다. 자신의 결점이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방식으로 방어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실수로 인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이건 내가 원한 결과가 아니었고 모두 다 나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직장에서 김 상사는 팀원들과의 회의에서 항상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김 상사는 이를 자기 탓이 아닌 팀원들의 실수로 돌렸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는 모두 그들의 무능력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이처럼 김 상사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실패를 외부 요인이나 타인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동정을 얻고 책임을 덜어내려는 시도를 하며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가족 내에서의 나르시시스트인 유진은 가족 모임에서 항상 자기 희생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동정을 유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외부에 책임을 돌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너희들이 날 이해하지 않아서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피해자 역할을 하면서 유진은 다른 가족들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결점을 인정받지 않고 대신 자신을 피해자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왜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주 할까요? 이런 행동에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자기애의 보호.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가 깨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유지하려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 피해자로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감정의 회피.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내면의 불안과 취약함을 인정하기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피해자 역할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고 상황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타인의 반응을 조작하려는 의도. 피해자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타인의 반응을 조작하려는 욕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나 책임을 피하고 동정과 관심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 코스프레는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인 셈이죠.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들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경계를 설정하기.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때 그들의 주장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고 자신만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실에 기반한 대화.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심리적 거리를 두기.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전문적인 도움받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피해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지, 그리고 그 심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 역할을 통해 얻는 이득과 그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혜의 취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